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십니까,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항상 오프닝 때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어떤 말이요? 우리 증시가 이제 미국 증시에 비해서 네. 잘 나간다, 견조하다. 오늘도 기분 좋게 월요일을 스타트해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며칠째예요? 지금 5일째인가? 그쵸, 그쵸. 네, 코스닥이 4흘째 네, 우상향 곡선을 그려내면서 요즘엔 약간 독보적인 플레이 같기도 합니다. 우리 시장이. 그렇습니다. 왜 독보적인 건데 워낙에 독보적으로 내려갔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반작용인가? 잘 들여다보면 네. 또 반갑게도 뭐 디램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온디바스 AI 네, 맞아요. 다 오랜만에 레거시 반도체가 또 강세를 띠고 있고 네.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그 로봇 오늘도 로봇은 뜨겁습니다. 네. 네. 그러게요. 그런데 이 시장에 온기만큼 내 포트도 뜨거워지고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죠. 네, 그렇죠, 온도차 그렇죠. 있으면 분명히 내 포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절대 시장을 탓해서는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 저런 것들 다 랭킹쇼에 보내주시면 이 종목을 팔지, 말지, 살지, 말지 싹 다 도와드리도록 신규 하겠습니다. 매수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의도요. 예, 네. 저희 안 피해요. 자, 어쨌든 간에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고 02325-8200번으로 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 참여 가능하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레스코코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수건 앵커님 벌써 아이. 1시라니 시간이 빨리 간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른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거든요. 그렇죠. 즐거우니까 네. 원래 지금 괴로울 때 시간이 늦게 네, 가죠. 네. 안 가죠. 수익이 안 안 갑니다. 나봐요. 네. 시장이 너무 시간이 안 가. 그렇죠. 네, 좋은 신호 맞으시죠, 꼬꼬님? 자,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봐드렸던 우리 호떡님도 네. 계시고요. 네. 미경님께서는 저 좀 진단해주세요. 하나마이크론. 이거 사실 거예요? 아니면은 매수가 비중이나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저 좀 진단해주세요 해서 본인의 상태를 진단해달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 하나마이크론 안 썼으면 진짜 그럴 뻔했어요. 자, 그리고 네. 윤종영님 그리고 네. 강사님께서는 항상 이 시간대에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네, 예지행 안녕하세요 하고 네. 인사해 주시네요. 종영님. 네, 네. 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예지행 만나실 수 있으세요. 지금 네. 신입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뭐랄까 그런 인기 아니겠습니까? 아, 네. 얼굴이 부럽다. 요만큼도 안 나오는데도 저렇게 챙겨줍니다. 예, 우리는 얼굴이 이렇게 대문짝만에 나와도 가요 무대대 뭐네 뭐 이러는데. 괜찮아. 자, 네, 어쨌든 간에. 하지 마요. 예. 네. 포기했어요. 저도요. 예. 자, 오늘 랭킹은 제가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키워드를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의 네. 랭킹 키워드는요. 뭘까요? 뜨거움. 예, 그렇습니다. 뜨겁다. 저희 이 키워드는 네. 이제 로봇에서 좀 따왔고. 네. 우리 시장이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뭐 뜨겁진 않지만 그래도 좀 따뜻하다. 이런 개념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걸로 바꿉니다. 뭘까요? 확 꺾었어요. 자, 뜨거워. 금메달을 가장 많이 획득한 아시안 게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 끝났어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자, 끝난 총 거예요? 1회부터 9회까지 나왔던 게 아시안 게임의 총 횟수이고 네. 그 중에서 이제 5개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우리나라 선수단이 네. 이번에도 잘하셨지만 네. 자, 1회부터 9회까지 어느 때 제일 많이 금메달을 땄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번 뒤져봤습니다. 하얼빈이 들어가 있네요. 네, 하얼빈. 제가 못 봤어요. 금메달 몇 개 땄는지. 이것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하얼빈 몇 개 땄어요? 근데 알려주면 안 돼요. 아, 왜요? 알려주면 그 순위권에서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야. 왜냐면은 네. 잘 몰라요. 강원도 뭐 아스타나? 이거는 뭐야? 아오모리, 삿포로 다 모르는데요? 다 동네 이름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금메달 대략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이거 그러니까 집계를 안 봤네. 적게 하얼빈. 딴 거는 10개, 그러니까 5개 미만이고 5개 미만? 많이 딴 거는 거의 20개에 육박하는. 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항상 2위 또는 3위를 할 정도로 네네네. 우리가 출전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금메달을 많이 tab니다. 우리나라 2위 했어요. 하얼빈에서? 네, 지금 그러니까 맞네요. 잘했을 때 1위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네. 2위까지가 최고이는데 그게 쉽습니까? 이게? 1위는 못하지? 우리가 인구가 있는데 밀려서요. 그럼요. 중국에 네. 밀어붙이거든요. 여기서도 굴기가 있어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강원도 때 딱 한 번 아시안 게임을 주최를 해봤었고. 아, 그쵸. 기억납니다, 이거는. 평창. 네. 맞아요. 그리고 그때 네. 우리 이제 하얼빈이 요번에 나왔었는데 요게 한 2번. 그리고 일본에서 꽤 자주 그래요? 이렇게 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자, 많은 분들께서 오늘 지금 올라갔어요. 금메달을 가장 많이 획득한 아시안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강원도 아오모리 일본이고요. 아스타나 알마티 이것도 이제
카자흐스탄에 있는 나라예요. 아, 그렇구나. 그 저 동네. 이거 몰랐어요. 2011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얼빈까지 중국이 되겠죠. 예, 술 생각나면 안 돼요. 전 차준환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이게 너무 잘생겼잖아요. 진짜. 근데 너무 잘해 또. 일관성 역전극까지 있고. 해서 보는 재미까지 주고 너무. 자세히 봤네요? 조금 봤어요. 그렇군요. 차준환 씨만. 저는 그 쇼트트랙 중에서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 개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할 때 재밌죠. 정말 제주도 재밌죠. 손에 땀을 쥐게 되고 꼭 그 생각을 꼭 하게 돼요. 네. 내가 스포츠 캐스터를 못했던 이유가 있었지. 이런 거 계속 깨우치게 됩니다. 흥분하면 안 되는데 엄청 흥분해서 문제가 되죠. 그렇구나. 네. 또 그런 걸 주의해야겠군요. 그래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캐스터도. 네, 스포츠 불러주십시오. 캐스터. 네, 스포츠 캐스터 스포 좋아요. 불러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가운데 네. 우리도 전문가와 또 만나보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증권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정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성훈이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몸이 건조한 대답 역시. 뭘 분명히 건조해. 이 정도면 다정하잖아요. 잘해주신 거예요, 오늘. 주말에 뭐 하셨어요, 전문가님? 참. 주말에 푹 쉬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딱 그 후속적인 대답을 제가 하기가. 그렇습니다. 푹 쉬고 그렇구나. 피부가 뽀송뽀송해진 우리 그렇구나. 김근우 전문가와 최고죠, 진짜. 쉬셔야 돼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직업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맨날 모니터 보고 있는 게 이게 아무리 쉬운 일이 좋아도 아니니까. 네. 어려운 거죠. 왜요? 우리 담당 PD 진짜 웃겨. 왜요? 못 봤어. 뭐라고 해요? 차준환 얘기하길래 차준환 선수는 너의 아들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진짜요? 그렇진 않을걸? 그래요? 그렇게 어려요? 어리죠? 그렇구나. 차준환 선수. 네. 차줄까? 차준환 선수. 자. 근데 차준환보다 우리 아들이 더 잘생겼다. 그렇구나. 01년생이네요? 네, 진짜요? 01년생이면 저랑 학번이 같군요. 그렇구나. 그렇고 잘생겼네요. 예. 실력까지 겸비해서 너무 저희 즐거움을 안겨준 것 같아요. 연예인 탤런트 연예인보다 같은 탤런트 같은 네. 유승호 씨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김근우 전문가님 모셔놓고 왜 자꾸 차준환 알겠습니다. 얘기를. 갑자기 먼저 차준환 얘기하는데 제가 물어버렸어요. 네. 어쨌든 네. 우리 전문가님과는 이제 종목을 또 상담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 토마토의 마스코트 얼굴이시죠, 네. 김근우 전문가님. 얼굴 잘생겼습니다. 네, 잘생기셨어요. 배고픈 아마님께서 네. 한국전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2,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수익권이시고 네. 오늘 뭐 어쨌든 흐름이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비중은 20%를 들고 계시는데요. 지금 차트가 나가겠지만 이 한국전력과 관련된 부분들 예전에 한번 크게 한번 나왔었죠. 한번 시세가. 그 다음에 바닥 찍고 올라는 가는데 그 예전만의 그런 시세, 저런 높은 봉우리 세 군데 정도의 네. 시세가 아직까지는 나올 기미가 안 보여요. 꺾였어요. 한번 많이 꺾이고 힘들게 올라오네요. 시장의 네. 관심도 조금은 아쉬운 거래도 없고. 약간 그런 네. 느낌입니다. 네네네.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국전력 지금은 약간은 소외되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봐야 되는 게 몇 가지 모멘텀이 좀 겹쳐져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좀 소외되는 게 사실 당연합니다. 한 차례 이제 큰 어떤 상승이 있었죠. 특히나 한국전력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제 공기업들이 같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줬던 거는 실제로 대표적인 모멘텀이 밸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봤을 때 PBR을 기준으로 보니까 갖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너무나도 싸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이렇게 싸면은 주가를 부양해라라는 관점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었고 이게 밸류 프로그램으로도 좀 송화가 됐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좀 잠잠하긴 한데 또 배당 시즌이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작년에 처음 출시되고 나서 밸류업 지수라든지 밸류업 공시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좀 포함이 됐었죠.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좀 봐야 되는 지점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적이 잘 좋아지고 있으면서 밸류업에서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포함하겠다라는 측면도 기대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집어서 얘기한다라면은 지금 단계에 있는 가격은 아직도 엄청 싸죠. PBR 기준으로 0.3배대입니다. 그러니까 밸류 프로그램의 목표치로 하는 1.0배까지 뭐 목표가를 둔다. 한 3배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가치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말해 이제 묻어둔다고 하죠. 사놓고. 기간 투자 들어가게 되면 기대값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실제로 저는 적절한 가격에 잘 사셨다고 봅니다. 이제 2만 원대 초반 가격인데 이제 그 정도 가격대에서 사시는 거는 저는 타당하고 실제로 보면요.
증시에서 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막 뜨거운 종목이에요. 막 상한가 들어가고 하루에 막 20% 30%씩 급등하는 종목들. 흔히 말해 테마색이 굉장히 짙은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 대비해서 저는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적절한 가격에 샀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간략하게 코멘트 드렸지만 실적이 안정화되고 있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측면입니다. 특히나 작년 한 해 동안 분기별 실적만 해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에는 이제 전기료 인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작용을 한 건데 그럼 이 상태에서 앞으로 그럼 실적에 대한 안정도가 떨어질 거냐 다시 한번 실적이 내려갈 거냐에 대한 구조를 보면은 그럴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크게는 이 두 가지입니다. 실적이 안정화되었다라는 지점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에 포함된다라는 지점. 근데 당연하겠지만 이 두 가지 모멘텀은요. 어떻게 보면 좀 뜨뜻미지근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뭐 조선주들 보세요. 수주 얘기 하나 딱 붙으면은 갑자기 급등 나오잖아요. 그 시총 큰 애들도. 근데 그런 측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는 사실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안정적인 만큼 단기적인 퍼포먼스를 내는 건 아주 쉽지는 않다. 그럼 지금부터 모아가도 되는 정도의 기간 투자 쭉 가져가도 되느냐? 이건 저는 오케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잘 하는 투자자분들이야 이제 한국전력이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기간 투자를 관점으로 놓고 이제 어느 정도 가격대, 그러니까 특히나 저가에 형성되어져 있는 저평가 영역에서 모아가는 전략은 저는 굉장히 유효하다고 보고요. 사실 이런 측면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저는 좀 필요한 항목이 아닌가라고도 판단이 들어서 잘 하셨다고 보고요.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정도의 저는 시간으로 봅니다. 특히나 이 밸류업이 올해도 얘기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지금은 이제 정치에 대한 이슈가 좀 불거져 있기 때문에 주요 이슈가 그쪽으로 가서 좀 문제지 정치의 안정도가 올해 상반기 안에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정책의 측면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이 중에 대표적인 게 밸류 프로그램이다라는 것도 같이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사실 얘는 가격에 대한 대응보다 저는 기간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기간 대응은 6개월 정도를 보유하는 형태로 가져가시면 좀 알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비중 적합하고 더 사진 마세요. 20% 정도 끌고 가는 전략으로 두면 되겠다라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네. 그런 전략. 한번 시간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자. 6개월 정도 딱 잡아주셔가지고. 네, 그래도. 크게 1년인가? 이렇게는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추가 매수는 안 하시면서 한국전력 수익으로 연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래도 비중이 좀 무겁지 않으신가 했는데 괜찮다고 저도 좀, 하시니까 저도 그 그냥 손 생각했어요. 안 대고 네. 네. 관심 조금 끄시고 그게 더 편하시지 않으실까. 네, 가끔 이제 진단 프로그램을 할 때 네. 비중이 막 한 40만 되면 방송 처음에 앵커 했었을 땐 저게 40이 많은 건가?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엄청나구나. 많은 막 거죠. 70좀 들어가면 이분은 왜 이렇게 하셨어? 실수로 네. 누르셨나? 약간 이런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즘이 약간 자파점이 되기 쉬운 또 상황이잖아요. 사고 맞아요. 싶은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이거 맞습니다. 추리는 것도 일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서 네. 사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조금 정리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네. 한전은 그냥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진단해 주셨고요. 다음은 뜨겁죠. 엔터 한번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엔터. 네. 오늘 어디로 갑니까? 사이즈업님께서는 JYP 엔터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박진영, 예. 네, 박진영 씨의 네. JYP 엔터 매수가는 75,500원. 비중은 15%. 꺾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연락 주셔야죠. 잘해주셨습니다. 야, 불안하시대요. 불안하네요. 근데 별로 불안할 것 같지 않은데. 올라간 거 별로 생각하면 안 꺾였어요. 올라간 예. 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 고점이 84,700원이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예. 거기 대비 6% 정도 눌림목이 살짝 발생이 됐는데 계속 쭉쭉쭉 가실 거라고 그 시나리오를 생각하셨으면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네. 하실만 하긴 한데 추세 이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만 확인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여유 있게 수익권이시기 때문에요. 전문가님. 엔터가 글쎄요 너무나 호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 분위기 잘 타면서 올라왔는데 요 며칠 음봉이 조금 나오고 신고가가 더 이상 안 나고 있는 상황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정말 사실 꺾인 건 아니죠. 이거는 적절한 조정입니다. 주가가 그냥 원웨이로 일자로 올라가는 건 없어요. 그 좋다는 지금 조선주들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불안하다 하면 완전 단기 매매하셔야 되는데 그게 더 불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좀 러프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고 좋은 종목 잘 보셨는데 불안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조금 조정 나오면 팔게 돼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지 않기를 저는 먼저 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무리 좋은 종목들, 전력 설비 대장주들도 가면서 흔들리면서 가는데 JYP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비싸냐, 너무 많이 올라가냐 그런 거 아니죠. 실제로 JYP 엔터는 내려온 폭 보면요. 가야 될 자리가 엄청 많습니다. 그죠? 실제로 이 실적이 깨지면서 내려온 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뷰가 또렷하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키워드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로봇주라든지 실적 베이스가 아니고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실적 베이스 아니죠. 그러니까 키워드와 모멘텀으로만 가는 종목들에 비해서 훨씬 안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엔터주가 특히 JYP가 기존에 10만 원 넘는 고가권을 가격을 누렸던 거는 다 실적 베이스였고요. 자, 그 말인즉슨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역량도 충분한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JYP 엔터가 작년 3분기 실적부터 먼저 턴어라운드 했죠. 다른 엔터주들에 비해서 먼저 턴어라운드가 됐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키워드들 중에 하나가 소속 아티스트들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스트레이키즈라는 그룹이 이제 국내에서의 인지도보다는 이제 해외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해외 투어에서 벌어다 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신규 그룹으로 보면 엠믹스라든지 데이식스 같은 그룹도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트와이스라는 그룹도 나올 때마다 좋은 퍼포먼스 내고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지속적이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2025년도 같은 경우는 대표 주자인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 이제 해외 투어가 예정되어져 있죠. 투어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사실 엔터주들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2025년 실적이 당연히 좋다라고 좀 기대되는 바도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크게 대외 변수가 등장하지 않으면 거의 확실시되는 수익원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데 그중에 JYP 엔터가 저는 먼저 실적 턴어라운드 됐기 때문에 바닥에서 먼저 출발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먼저 올라간 거에 대비해서 좀 조정도 먼저 받을 수 있는 이런 시간차의 순서가 있다는 일 뿐이지 사실 큰 방향에서 보면 방향이 바뀌었다거나 하는 건 전혀 없죠. 저는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다른 엔터사들에 비해서 노이즈가 많이 없어요. JYP는. 엔터주들은 노이즈가 굉장히 리스크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티스트 한 명이 문제가 발생한다라거나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대외 변수가 발생하기도 하죠. JYP는 그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엔터주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측면도 좀 부각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불안할 게 전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조정받으면 비중을 추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측면에 막 부각되죠. 관세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면 엔터주는 관세 안 받으니까 너무 좋네 하면서 올라가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완전 단기 모멘텀입니다. 실상 중요한 건 실적이 돌려 세웠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건데 실적을 완전히 돌려 세웠어요. 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중요 모멘텀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숫자 따라간다. 그것도 엔터주에도 포함되는 말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얘도 기간 투자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저는 2025년 가장 기대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엔터주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간 투자로 들어가셔도 되고 혹여나 모멘텀 플레이 그러니까 스윙 트레이딩 정도의 타점을 잡으실 수 있다라면은 그것도 굉장히 유리한 섹터이기도 하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혀 불안할 게 없다. 그러게요. 네, 그냥 갈 수 있는 주식은 없다. 맨날 안 쉬고 가는 게 어딨냐. 이게 그게 더 이상해요.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니까 더 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굉장히 안심되네. 후한 네. 답변을 네.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게시판 대화에 네. 끼지를 못해요. 왠지 아세요? 뭐예요 이게? JYP 얘기하니까 데이식스가 어디냐. 그러니까 저 예지앵커가 JYP 소속이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알아요? 데이식스? 데이식스 그 남자 밴드 아닙니까? 알아요? 네. 나만 모르네. 아 몰랐구나. 나 그렇구나. 변호성만 몰라요. 변호사만 모른다고. 와, 뒷끝이 진짜. 제가 다른 건 다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았네, 데이식스요? 진짜 CEO만큼 알고 있어요, 제가. 나만 답답하네, 몰랐구나. 진짜. 예, 어쨌든 간. 네, 어쨌든 데이식스 덕분에 네. JYP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걸로 뜨고 있나 보겠죠? 코끼리님이 데이식스가? 말한 게 맞는데, 네. 저도 이제 데이식스가 워낙에 축제에서 아, 그래요? 핫하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로 알았었죠. 근데 잘생겼어, 또. 아, 또 네. 실력도 있고 약간 옛날에 CN블루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구나. 근데 약간 캐주얼한. 아. 네, 그리고 사람 약간 많고. 아, 예. 들어봐야겠네, 노래. 네, 한번 들어보시면 팬 될것 되는 같아요.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잘생기면 또 팬 되실 것 같아요.
제 무슨 제 얼굴 되게 중요하게 보는 사람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력이 좋은 오해예요. 사람 네, 얘기 한번 오해. 해주세요, 나중에. 네. 자, 그러면 오늘 랭킹 5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맞춰볼까요? 예, 역대 네.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가장 많이 획득한 게임. 아시안 게임. 그러니까 네. 5위니까 가장 적게 딴 거예요. 보여주시죠. 성적이 조금 요 중에서는 네. 덜 나왔던 1986년입니다. 네, 바야흐로. 삿포로. 예, 네. 제1회. 일본 삿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인데 네. 우리 이때 그냥 출동만 한 거고 거의 뭐 메달을 따겠다라는 그런 욕심보다는 네. 한번 갔다의 의미 정도로 한 거죠. 한 개 땁니다. 삿포로는 제가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렇죠. 기억에서 아예 없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랬구나. 그때는 한 개 땄어요? 한 개. 따긴 아, 땄어요. 어디서 땄나?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에 비하면 짧은 시간 안에 진짜 많이 우리나라가 올라온 거네요. 저도 그 그쵸? 생각을 동시에 했었어요. 와, 이거밖에 못 네, 땄구나. 엘리트 그런 운동의 그런 네. 뭐랄까 교육 수준이 되게 높았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네, 네. 이때는 삿포로인 것처럼 이제 일본이 개최를 하면서 우승까지 딱 했었어요. 그랬구나. 네, 이제 그 네. 이후로는 이제 중국이나 더 네. 잘하는 팀이 생기면서 안 되긴 된 거죠. 저는 막연히 그냥 겨울 관련된 스포츠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돈이 많이 들겠다. 장비나 이런 게 있으니까 돈 들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생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선수를 많이 키워냈나 보다.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 것도 있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고 당장 내일이 걱정인데 스키 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그래도 그 김연아 선수 있었을 때 금메달 따고 이렇게 안 했을 때는 김연아 선수 롯데월드 가가지고 뱅글뱅글 돌았대요. 스파이럴 이런 거 아, 하고. 진짜. 그러니까 이게 말이 뭔가 됩니까? 돈이 든다니까요. 네, 동계올림픽. 어쨌든 간. 네, 선수 키우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 개에서 4위부터 이제 확 뛰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얘기를 우리 수경 앵커 잘 해준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5위 봤고요. 네. 1시 구간대에는 어떠한 종목들이 인기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우리 증시도 산뜻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도 유리기판 관련주들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PI가 가장 상위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진출 소식으로 유리기판 관련주에 대한 투심이 자극받고 있습니다. PI는 지난 4일에 코스닥에 상장한 이후 주가가 170%가량 뛰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장에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장중에 51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도 22%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11,5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피롭틱스도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5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장에 강세가 이어지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3% 정도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47,2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로 올라가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등락을 거듭하기도 했지만 장중에는 결국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상승불 켜내고 있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27,7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로 넘어가 보면 동국생명과학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영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동국생명과학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공모가 9,000원 대비 큰 폭의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장중에는 15,000원 수준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윗꼬리가 약간은 달리면서 12,8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모가는 상회하고 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 보면 4위에는 3빌리언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유전자 검사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장에 또 시장의 관심을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20% 넘는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23%의 오름세 가져가면서 7,0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 보면 6위에는 심텍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자체 메모리 표준인 소캠을 만들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마이크론 등과 상용화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소캠이 제2의 HBM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심텍도 그중에 하나로 묶이면서 20% 넘는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21%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면서 19,000원 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9위의 TLB도 함께 관련주로 묶이는데요. 직전 거래일에는 CXL 테마로 묶이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오늘 장에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5% 상승률 가져가면서 21,000원 선 수준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8위의 삼성전자는 언뜻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6거래일 만에 오늘장에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도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면서 55,8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7위에는 에이럭스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중국 드론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의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이럭스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고요. 현재도 12% 가까이 상승률 가져가면서 15,7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아래로도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늘장에도 순위권에 다양하게 하나그룹주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시스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국제 방산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과 북아프리카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전해졌는데요. 한국형 통합 다층 방공 솔루션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시스템은 오늘도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35,2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59만 원 선까지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8%의 상승률 가져가면서 57만 9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도 하나그룹주들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14위에는 한화엔진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장에 조선주에는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가운데 조선기자재로도 수급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구간에 6% 상승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25,85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화엔진 바로 밑에는 하나오션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2%대까지 하락하기도 했고 장중에는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빨간불을 켜내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0.1% 정도 소폭 하락하면서 77,700원 선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와 보면 18위에는 하나비전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비전 현재 구간에는 5% 안팎의 상승률 가져가면서 58,8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12위에는 오름테라퓨틱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상장한 이후 오늘까지도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인 BMS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전일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분을 반납했었지만 오늘은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급등이 나와주면서 28,3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위로 넘어가 보면 원익홀딩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하면서 3,700원 선 수준까지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는 상한가는 풀렸지만 그래도 20% 넘는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24% 오름세 가져가면서 3,500원 선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16위에 위치한 에코프로머티 짚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머티는 1월 초에 6만 원대까지 밀려난 뒤 최근 들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6거래일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18% 정도 상승하면서 87,700원 선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는 실적 부진을 겪고 있지만 올해는 매출 반등이 기대되면서 실적 회복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분간의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위로 넘어가 보면 온코크로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의료 AI주가 오늘장에 또 일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온코크로스도 나흘 만에 반등에 나서면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15%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2,700원 선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위로 넘어가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장에 다소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1%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40만 원 선 아래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도 39만 8천 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20위에는 삼익THK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장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직전거래일에는 20% 넘는 급등이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오늘장에도 장중에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는 윗꼬리가 약간은 달리면서 6% 정도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14,300원 선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일 누적으로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순위권에서 확인해보면 반도체 내에서도 다양한 키워드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온디바이스 AI부터 유리기판 그리고 CXL까지도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반도체에 어떤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자,
뜨겁죠. 네, 온디바이스 AI는 지난주 주후반부터 계속 떴었던 그런 섹터이고 뭐 유리기판이야 말할 것 없고요. CXL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닝쇼에서는 또 퀄리타스 반도체를 또 언급을 아침에 또 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렇구나. 네, 자 이런 거와 관련해서 네. 뜨거운 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이거 잘 탈 수 있을까 뒤지 않고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유리기판의 CXL까지 반도체 이제 어느 쪽에 조금 더 우리가 초점을 둘까요? 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온디바이스 AI, CXL, 유리기판은, 큰 방향에서 반도체가 가는 방향에 대한 키워드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이 되는 모멘텀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하면 간단해집니다. 결국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로 결정이 날 거예요. 그 둘이 멈추면 이 키워드들은 조용해질 겁니다. 작년 7월에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어떻게 봐야 되냐면 순환매적인 측면으로 돈이 돈다라고 보셔야 돼요. 반도체 안에서. 그래서 그 돈이 도는 과정 안에서 키워드들이 작동을 하는 거고, 키워드들이 작동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테마색이 입혀진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로 논다라면 당연하겠지만 이제 큰 돈이 투자되고 있는 분야가 어디냐로 봐야 되는데 그 유리기판이죠. 그럼 유리기판의 영역에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건 SKC와 삼성전기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로부터의 가장 큰 고객사가 될 수 있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제 대형 반도체 기업들이 모멘텀을 주도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도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CXL은 좀 별도로 놓자라면 원래 작년에 개발이 완료됐어야 되는데 좀 늦어졌죠. 그래서 올해 4월 정도로 상용화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지속적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HBM이라는 키워드 처음 등장할 때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HBM으로 돈 하나도 안 벌 때도 반도체 기업들이 키워드를 통해서 수급받고 막 움직였던 때가 있었죠. 유사한 형태인 겁니다. CXL로 아직 돈 안 벌었어요. 그래도 이 키워드를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이 이쪽으로 갈 거니까 이쪽 기업들을 주목해봐라라고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대표적으로 보자라면 CXL이나 온디바이스 AI는 내용은 다른데 관련 종목들은 비슷해요. 예를 들면 IP 딴 종목들, 우리 앵커님 이야기 주셨지만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뭐 AD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IP 단으로 같이 접목받고 있고,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면 디자인하우스 나오겠죠. 에이징랜드나 가온칩스 같은 기업들이 등장하고 코아시아 같은 기업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혜주를 보면 비슷하게 돼요. 그럼 왜 칩단, 이제 디자인하우스가 주목을 받게 되냐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고, 또 온디바이스 AI처럼 서버를 들리지 않고 AI를 직접 디바이스에 접목하는 것 같은 경우는 결국 설계를 각각 디바이스별로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또다시 이쪽이 주목받게 되는 거고 디자인하우스가 또 주목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를 보면은 되게 다각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되게 단순해요. 주목받을 수 있는 거는 한정적이고, 그리고 그 주목받을 수 있는 거는 반도체 섹터 안에서 돌고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요, 소부장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키워드들이 잘 안 붙죠.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또 키워드가 바뀌냐면 이렇게 온디바이스 AI, CXL, 유리기판처럼 이제 앞으로 가시권내에 개발이 완료되는 키워드들 말고 반도체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바닥 잡고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구조에서는 이제 레거시가 움직여야 되는 키워드들이 또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레거시 D램 쪽 키워드가 또 만들어질 건데 하여튼 그런 것도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보시지 마시고 순환매적인 측면으로 판단을 하시되 타겟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순환매라는 키워드가 훨씬 더 또렷하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따라붙기보다는 반도체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네. 그럼 한번 움직였다가 쉬고 있는 애들을 타겟하면 오히려 난이도가 확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멈출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하락할 때까지입니다. 근데 하락 기조가 지금부터 나올 것 같지는 않죠. 사실 제 뷰에서도 반도체가 당분간 계속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골라먹기 할 거냐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유리기판만 약간 좀 떨어진 키워드예요. 별개로 이제 돈도 엄청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해외 모멘텀을 같이 받고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는 유사하다라고 판단하시고 순환매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만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PCB가, 그 소캠이 되려면 PCB가 돼야 된다 방금 전에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공정이라든지 밸류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연결해가지고 또, 투자의 힌트를 얻을 수도 있구나 또 이런 네. 생각을 해보면서, 네네. 순환매에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언제까지 삼자 하이닉스가 하락하는 그날까지. 근데 안 꺾일 것 같다고 하니까. 그럼요. 네, 약간 저는 그 아이스크림 광고 듣는 줄 알았어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네. 그럼 아무거나 골라도. 베스킨라빈스 떨이와
떠리원 생각이 나면서 그렇습니다. 떠리원보다 많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는. 그러면 네, 수익을 좀 많이 더 연결할 많을 수 것 같아요. 있을 것 네.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뭐 물반 고기반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 정도로 반도체 핫하잖아요. 네. 종목에 대해 신중을 조금 기하시고 그것도 조금 미심쩍다. 내가 잘 고른 건가? 이런 게 또 미심쩍다면 저희를 바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 하나 더 가볼까요? 네. 다음은 저희 모셔보도록 할까요? PNT입니다. 금빛 이은님께서 남겨주셨고 매수가가 45,800원이시군요. 약수익권입니다. 10%를 가지고 계신데 PNT 보셨어요? 와, 오늘 강합니다. 네, 야, 사흘째 세요. 올라오면서 오늘 장중에 47,800원까지 가면서 이러다 앞자리 바뀌겠네 싶을 정도로 네, 슈팅이 강합니다. 너무나 못 올랐죠. 그랬죠. 보세요, 차트를. 저 네. 회사는 예전에 나 공부한 적이 있는데 네. 뭔가 2차 전지를 해보고 싶다. 그럼 저기에다 맡기면 돼요. 그냥 그래요? 턴키로 다 해주면 돼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쭉쭉 올라오는 일만 남았나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네. 된다는 거죠. 예. 그래요. 근데 신고점이 어디예요, 지금? 신고점이 굉장히 멉니다. 89,500원에 갔던 주식인데 예. 작년 6월에 그랬네. 6월 달에 고점을 찍었는데 그리고서는 너무나 곤욕을 치렀죠.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나서 이젠 분위기가 가야지. 조금 바뀌고 예. 있는 것일까? 네, 한번 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 어떤가요? 요즘 고개를 좀 들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강한 수익도 한번 여기서 드라이브 걸어볼만 할까? 네, 욕심을 조금 낼 만한 자리인지 한번 체킹 도와주세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일단 PNT 같은 경우는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전반 업황이 안 좋아서 PNT가 손해보는 기업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PNT는 장비 기업 중에서 수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보면요. 직전 연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100% 넘게 성장했어요. 근데 섹터가 내려가니까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억울하죠. PNT 주주분들은 억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에 물릴 거면 PNT에 물려라라고 이야기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바닥에서 그럼 턴어라운드에서 이제 앞으로 고공행진으로 갈까요? 라고 가면 사실 그럴 가능성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려면 섹터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반도체 지금 움직이는 것처럼 반도체 대장 투톱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이제 스몰캡 종목들은 이제 키워드 받고 테마 받고 움직여주면서 같이 막 올라가는 구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걸 기대하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특히나 2차전지 대장단, 그러니까 셀 종목들, 소재 종목들이 아직은 턴어라운드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PNT의 상승을 크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상승까지의 기대감이 좀 좋아 보이고요. 자, 반대로 보면은 오히려 2차 전지가 그러면 시간 투자를 했을 때 괜찮을까요? 보면 저는 PNT가 사실 제일 괜찮아 보여요. 실적 좋죠. 오히려 주가는 못 가고 있죠. 근데 수주 보면 수주 계속 잔고가 차고 있죠. 뭐 안 좋을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쪽을 들고 가는 게 저는 괜찮아 보이는데 우선 단기 퍼포먼스를 크게 기대하는 것보다는요.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고 단기 퍼포먼스 기대하실 거면 이번 주 다음 주에서 파셔야 돼요. 네. 근데 한번 꺾일 수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 드렸죠. 섹터가 강하지 않을 때에는 개별 종목이 강하더라도 금방 꺾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PNT가 실적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언제냐면 이제 작년 5월 정도입니다.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리지 않으면 이런 상승이 나왔는데 보통 이런 실적 베이스의 높은 종목들을 보면은 락바텀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갔으면 조정받고 다시 가는 거예요. 실적이 깨지지 않는 한. 특히나 이렇게 수주 산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앞으로 실적 찍힐 게 뻔히 나와 있어요. 수주 잔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바텀이 안 나오고 다 깨고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상당히 좀 아쉽죠. 그래서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근데 기대값을 크게 놓고 가져가려면 섹터가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 나와야 되는데 그걸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좀 섣부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가격 전략을 좀 드리자라면은 지금은 상단에 이제 55,000원 정도가 이제 단기 저항권이 나올 거예요. 이 정도 레벨입니다. 그래서 단기 퍼포먼스를 누리시고 싶다 하시면 55,000원 정도에는 일부라도 좀 익절하면서 비중 조절하시는 게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전문가님 얘기대로 긴 호흡 가져가실래요 하시는 거면 지금 평단 정도면 저는 쭉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PNT는. 그래서 모든 2차 전지에 포함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그나마 괜찮은 애들이 몇 개 있어요. PNT는 엄청 좋은 편이고 대주전자라든지 실적이 좀 좋은 상태에서 섹터가 밀리니까 같이 밀리는 애들은 저가 매수권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차 전지 안에서도 좀 구분이 필요한데 PNT는 나쁘지 않다. 근데 섹터가 밀리니까 큰 폭의 이제 상방을 여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럼 그게 아니고 아예 실적
가져온 만큼의 주가 퍼포먼스를 기다리려면 기간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단기 전략은 제가 저항권 말씀드렸으니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 전략은 기간 투자로 가져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냐, 네, 중기냐에 따라서 전략 방향 노선이 약간 달라지는데 여유 있으시면은 종목은 되게 좋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냥 끌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다만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물음표가 붙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남들이 시험 어려울 때 네. 성적 조금이라도 오르내니까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NT에 대한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회사는 또 믿을 만한 게 있지 탄탄하다고 않을까, 하셨어요. 탄탄한 네. 게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네.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지금 종목들 많이 올려주고 계신가요? 우리는 지금 159분께서, 네. 159분께서 오늘 어디에서 가장 많이 획득했냐 게 나오고 있는데 두 개로 갈리네요. 강원도, 하얼빈 두 개인데요. 아오모리, 아스타나, 알마티 모르겠다. 우선은 우리가 주최했으니까 우리에서 제일 많이 따지 않았을게라는 그런 생각 하나. 네. 그리고 하얼빈 요번에 보셨으니까 또 하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문제 내셨으니까 강원도하고 하얼빈하고 개수 차이 많이 나요? 매달 개수? 그거 진짜 봐야 돼요. 잠깐만요. 봐야 돼요? 강원도하고 네. 하얼빈 커닝 좀 할게요. 네. 좀 난다. 좀 나죠. 아, 난다. 요 정도 납니다. 네, 요 정도 네, 우리만 네, 보자고요. 네. 요 정도만 그렇구나. 납니다. 네네네. 자, 어쨌든 잘 좁혀오고 계신다. 이렇게 좀 생각이 힌트를 듭니다. 드리면은 그만 힌트 줘요. 시간이 갈수록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 아, 진짜 우리 사실 저는 제가 되게 잘 보거든요, 이 아시안 게임을. 근데 김연아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약간 좀 개인적으로 맥이 조금 빠졌어요, 제가. 아, 그래요? 네, 너무나 기대하면서 봤는데, 근데 이 차준환 선수가 또 나오니까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또 볼맛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열심히 봤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김수경 앵커는 힌트를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자, 그만해요, 그죠? 알겠어요. 계속 산통 깨지 말고 우선 좀 가만히 좀 있어 봐요. 자, 어쨌든 간에 다음 종목 하나 보고 지금 네. 들으신 거 잊어주세요. 잊어주세요. 예. 자, 보겠습니다. 장송의 프리랜님의 종목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9,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네. 지금 보니까 아이고. 왜요? 비쌀 때 최근에 사셨으면 최근에 비쌀 때 사신 거고요. 네. 아니라면 뭐랄까요? 사신 다음에 한참 동안이나 좀 바닥을 좀 기었던 그런 또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10% 오래 들고 있으셨다고요. 그러면 이제 좀 오르는 걸 보고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보시는 것 같은데 네네. 예, 한번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신테카 바이오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는데 상당히 좀 각이 좀 가파른 것 같아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신테카 바이오 의료 AI 종목입니다. 의료 AI 종목 중에서 사실 굉장히 좀 비전 있는 분야예요. 우선 제가 먼저 긍정적인 얘기 드리고 그 다음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신약 개발하려면 물질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찾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3년에서 한 5년 걸립니다. 신약을 잡을 때. 물질 찾는 것만 해도 3년에서 5년 걸리고, 이제 전임상, 그러니까 동물 임상 들어가는 것도 또 그와 같은 시간 걸리고, 1상, 2상, 3상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신테카 바이오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물질 임상, 물질을 찾는 단계에서의 속도를 빨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AI가 대신 테스트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뭐 폐암 치료제라고 하면은 폐암에 알맞는 물질을 찾기 위한 수많은 테스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걸 AI가 시뮬레이션화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걸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런칭을 지금 1월에 했죠. 이번에 이제 각종 학회부터 해서 행사들에 참여하면서 이거에 대한 비즈니스를 좀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좀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이제 퍼포먼스를 좀 내려면 사실 계약이 하나씩 나오게 되고 또 그것도 좀 큰 건 위주의 계약이 좀 진행이 되면은 뭐랄까요? 영향도가 좀 더 커지겠죠. 근데 사실 아직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고 좋은 모멘텀을 지니고 있다 정도예요. 그리고 의료 AI, 특히나 AI 소프트웨어 키워드가 지금 글로벌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유사한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런 모멘텀이 있을 때 사실 팔고 나오는 게 베스트입니다. 이런 종목은. 네. 의료 AI 중에서 사실 지금 돈 잘 벌고 있는 기업은 없고 그나마 가시권 안에 있는 게 루닛 정도인데 저는 루닛도 길게 끌고 가는 건 사실 효율이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사람이에요. 신테카 바이오는 당연히 그거보다 좀 덜 하거든요. 그 말은 사고 팔고 해야 되는 종목이죠. 다만 이제 신청자분께서 이제 9,100원입니다. 다 왔어요. 손실 볼 종목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저는 이 10,000원 정도 자리 있죠. 이 자리 가면 정리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의료 AI 말고도 AI 소프트웨어 중에 국내에 좋은 기업들 많죠.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네이버 같은 기업입니다. 여기서 지금 좋은 얘기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안정화될 수 있는 타겟팅이 보다 필요해 보이고요. 신테카 바이오는 손실 없이 적절한 수익만 보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 제 가격 전략 드린 대로만 대응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수익 실현하시고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리랜님 어쨌든 그 수익률이 얼마나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손실보다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럼요. 예, 네. 잘 나오셔가지고 네. 또 그걸로 다른 또 좋은 종목 또 고르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근우 전문가하고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역시나 깔끔하게 종목 진단도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네. 자, 지금 어떤 분들이 좀 함께 해주시냐요. 지금 179분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네. 강원도하고 하얼빈 계속해서 경쟁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랭킹 4위를 한번 좀 공개를 해서 네.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잘했나 보겠습니다. 자, 무려 10개나 땄습니다. 4위 공개합니다. 메달이 갑자기 9개가 늘어났군요. 그렇죠. 이제 그 네. 사이에도 있었는데 네네. 그래도 제가 중간에 띄워 먹어서 그렇지 네. 한 8개, 9개는 그 다음부터 바로 땄어요. 그러니까 되게 잘했었고 이거는 이제 역시 일본 아오모리 네. 동계 아시안 게임. 근데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따온 걸 생각해 보면은 아오모리 때는 그렇게 잘한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1, 2, 3위는 더 잘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렇게 아오모리 동계 아시안 게임이 4위였다라고 말씀을 네. 좀 드려보겠습니다. 동계 아시안 게임은 김연아 선수가 있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아,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아니, 왜냐하면 네. 이게 저는 쇼트트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게 꽃이긴 하죠. 네. 그게 왜냐면 꽃은 오히려 김연아 네. 선수가 김연아 꽃인 선수. 거고, 네. 왜냐면 그렇게 네. 아무리 잘해봤자 금메달 하나지만, 쇼트트랙은 그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계주도 있고, 혼자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선 다 따줘야, 네. 나중에 피날레를 이렇게 차준환 선수처럼 네. 마무리를 질 수 있는 거죠. 이번에 하얼빈에서도 진짜 잘했던데, 쇼트트랙. 그렇죠. 네. 진짜, 똑같이 발이 2개인데도 어쩜 그렇게 더 빠를 수가 있는지. 저는 어떤 네. 분야를 막론하고 간에 예. 스포츠 선수들을 존경해요. 음. 네, 이거는 웬만한 체력과 인내심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그 나이가 너무 되게 존경스러워. 어린 나이인데도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을 텐데. 많을 텐데 못하고. 네, 네. 그 메달 하나 보고 그렇게 인생을 살기가 쉽지가 않은 걸 보면 네. 대단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 정말 하얼빈 너무 잘 봤습니다. 네, 계속 멋졌어요. 하얼빈 얘기를 내가 왜 하지? 그만 말해. 진짜 그만 말해. 알겠어요. 와, 네. 그만 말해. 자, 짜증지수 확 올라갔죠. 네, 짜증나네요. 이게 기껏 다 준비해왔는데 계속 알겠어요. 이렇게 초치고. 네. 자, 어쨌든간 4위 봤으니까요. 다음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금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성우님 동계올림픽 재밌게 보셨어요, 이번에? 네, 우리는 스포츠 강의라서 네. 스포츠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상당히 많이 좀 알고 있습니다. 아이야. 약간 거들먹거리는 자세로 바뀌셨어. 우리 나한테 전문가님 많이 물어봐. 아시는 거죠? 나한테 많이 다 아시고. 물어봐, 이런 거야. 지금. 그러면 우리 네. 전문가님 스포츠 문제이니까 네. 오늘 1위부터 3위 오늘 이렇게 다 찾아봤어요. 저는 다 몰라가지고 어떻게 네네. 1, 2, 3위 정하십니까? 근데 왜 2017년도 그 삿포로는 왜 안 나와 있어요? 17년 사포. 맞아. 이 앞에 2017년도 삿포로 그때가 네. 금메달을 내가 16개 딴 걸로 알고 있거든. 가장 많이 딴 걸로 알고 그럼 있는데. 외우셨어. 제가 놓친 걸 수 있어요. 진짜 삿포로가 2번 열린 거거든요, 저게. 아니요, 삿포로 2번이 아니고 3번이에요. 아, 3번이에요? 1회하고 그 지금 중간에 왜냐면은 말씀하신 거 아니고? 그 동계 아시안 게임은 일본 네. 빼면은 할 데가 없거든요. 삿포로 빼면 할 데가 없거든요. 그치. 물론 중간에 아오모리가 있는데 네. 삿포로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86년도하고 맞네요. 90년도하고 2017년 아마 3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1회, 2회, 8회 했었네요. 동계올림픽 위원장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우와. 맞아요. 근데 올해가 아마 네. 올해 2025년 올해가 아마 금메달 아마 16개 하고 예, 맞아요. 지난번에 삿포로하고 아마 금메달 개수가 같을 거예요. 16개 정도. 이거 지금 제가 보는 거 보고 계시는 거 아니죠? 와, 진짜. 그렇구나. 맞아요. 하나를 그냥 2개 중에 2개가 있길래 네. 그냥 같은 메달이라서 하나만 적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와, 진짜 박학다식까지. 근데 이게 개수까지 외우고 연도까지 외우고 이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 진짜 앞서 말씀하신 게 와. 농담이 아니셨네요. 아까 그 자랑스러운 그 자신감 있는 표정과 멘트가 멋져요. 이유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스포츠 저 입회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제가 영진 입회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알겠어요. 내가
설명할 아니, 테니까. 금산 전문에 나오실 때마다 스포츠로 준비해요. 알겠어요? 다음에는 스포츠로 EPL 준비하세요. 한번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리그앙을 준비하든지 해볼게요 한번. 네, 스포츠 전문가 교장쌤님. 예, 그렇습니다. 네, 교장님 뭐. 나오셨다고 반갑게 인사들 많이 해주시네요. 어떻게 이걸 다 네. 외우시죠? 진짜 날카롭네요. 신기하시다. 예. 네. 자, 오늘 금산 전문가의 이렇게 날이 선 이런 촉으로 종목 종목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종목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주야님의 YC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예. 네, 매수가가 13,500원이세요. 네, 10% 물량을 들고 계신데, 요즘에 또 관심이 이쪽으로 많이 쏠리시는 섹터가, 그쵸? 그렇죠. 네, 네. YC는 오늘 한 3% 가까운 상승이고요. 윗꼬리를 조금 답니다. 장중에 7%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폭이 약간 축소가 되긴 하는데, 이번 달에 많이 올라왔어요. CXL이나 이런 걸로. 네네. 네. 2월 달에 컨디션이 급격히 좋아지게 되면서 그간의 서름을 조금 분출해 내려고 하나? 해야죠 이제. 낸 거는 아니고. 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시작 단계이지 않을까라는 차트 모양이 슬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주하님께서. 어쨌든 약간 손실권이시거든요. 네.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수익을 내는 게 1단계이실 것 같고, 네, 수익이 만약에 낮다, 네, 동률이 맞다, 13,500원까지 온다 하면은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건지, 네, 반등의 목표치 어느 정도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이게 나와 있는 YC라는 종목이에요. 굉장히 기가 좋은 주식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그 기업의, 그 성격이라고 할까요? 그 성격이 있어요. 1년에, 1년, 2년, 3년, 4년, 한 번도 상한가를 치지 못하는 종목도 있고요. 수시로 상한가를 치는 종목분들이 있어요. 그게 그 기업의 이제 성격인데, 이게 나와 있는 그 YC라는 기업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가 HBM 그 테스트 장비를 개발해서 공부하는 업체잖아요. 그죠? 이게 앞으로 성장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워낙 이 종목은 기가 있어서 아마 제가 봤을 때 반도체가 움직이게 되면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보시면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줄 때는 여기가요. 이게 여러분 이게 17%짜리입니다. 요게요 15%짜리예요. 요거 있죠? 이게 17%짜리예요. 물론 종가는 좀 약하지만 이게 전부 다 공이 15%짜리 양봉입니다. 상당히 이거는 요 바닥권에서 거래량과 함께 이렇게 지금 장대 이렇게 양봉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요. 이 종목에 여러분들 매수 대기 세력이 강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게 한마디로 끼가 있다는 뜻이에요. 요 끼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수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급이 탄탄한 기업이죠. 이 종목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3,5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는요.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지금 비중을 10% 가지고 계시니까 5% 정도 추가 매수하시는데 얼마에서 추가 매수하시면 되냐면요.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5월 입행선이 얼마냐면요. 지금 놓여있는 가격대가 12,200원 가까이 돼요. 지금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추가하지 마시고 이게가 지금 12,000 지금이 870원이잖아요. 그럼 5월 입행선. 요 5월 입행선이 지금 얼마에 놓여있냐면은 12,000 약 300원 정도 놓여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이 정도 내려오면 이게서 지금 15% 가지고 계시니까 5% 정도 더 추가하세요. 추가하시가 이거는 당분간은 이런 종목군들은 있죠. 당분간 이런 종목은 사실은 손절할 필요가 없어요. 반도체가 움직이게 되면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제가 지금 반도체를 제가 매매하면서 제가 몇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면 YC도 괜찮고요. 여러분 이게 나와 있는 리노공업도 괜찮고요. 그 다음은 제우스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반도체와 로봇을 같이 하는 기업이고 그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기업 중에서 가장 싼 주식이 여러분들 월덱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이게 월덱스입니다. 그 다음은 어떤 종목이냐 원익QNC라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요 여러분들 이거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해준다는 것은 여러분 참고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원익QNC
그 다음은 GST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GST라고 있어요. 요 종목도 여기 나와 있는 GST도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인데 제가 방금 YC도 괜찮고 리노공업, 그 다음은 제우스, 월덱스, 오니퀸시, GST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다른 반도체를 가지고 있지 마시고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종목을 잘 관심 있게 놓고 보시면 되고 이게 나와 있는 YC는 충분히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고 이거는요 앞전 고점이 있죠. 시장만 좀 좋아지면은 앞전 고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앞에 있는 이 고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 따라서 지금 시장이 반도체가 지금 바로 가는 시장은 아니니까 적어도 얼마까지는 가져가 보시냐면 15,000원까지는 가져가 보는 전략입니다. 목표가를 제가 15,000원 정도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은 신규 매수는 추가 매수는 5월 이평선에 내려오면 비중을 한 15% 정도 가져가셔도 되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YC 뵈면 끼돌이로 하면 되겠다. 끼돌이. 수급에 끼가 있는 종목 YC입니다. 네, 끼돌입니다. 추매 가능하다고 하세요. 네, 추매 가격까지 정확하게 5일선 라인에서 조금 밑에 내려오면 사시는 거. 현재 위치로 보면 12,300원 정도 되겠고요. 네. 목표가가 15,000원. 네, 아마 1차 목표가 설정해 주신 것 같은데 도착하면은 아마 실 멀지 않지 않았을까. 그쵸? 네,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우리 금산 전문가의 이 진단의 특징은 언제 얼마에 사고 얼마만큼 갖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듣기가 가장 편합니다. 네, 금산 전문가님 성격이 전반적으로 아까 아시안 게임도 맞추시는 거 보셨죠? 아, 진짜. 네, 전문가님 원래 성격이 조금 꼼꼼한 편이세요? 치밀하세요. 치밀하고 꼼꼼하다.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으세요? 네. 저는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좀 많이 하는 꼼꼼하실 뭐 수가 어떤 있는 공부든 거. 제가 공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오늘도 옆에 수련생 있으세요, 전문가님? 수련생? 여기 있습니다. 또 게임하고 있나요? 아니 이제 제 일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혼나요. 근무 시간에 게임하다 어떻게 걸리면 조만간 혼나요. 갑자기 웹캠에 네, 확 교장 나오시는 거 선생님한테 아닌가? 혼나려고. 안 예, 되죠. 어쨌든 저도 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전화로 신청을 해주신 분입니다. 예. 0016님, 네. 듣고 계십니까? 예, 삼성중공업 올려주셨네요. 자, 13,190원에 매수를 하셨고, 13,000원대면은 최근에 사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삼성중공업은 멀리 차트를 보면은 계단 형식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지금 20%를 담고 계십니다. 자, 적지 않은 비중을 어떻게 고점 부근에서 다뤄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삼성중공업입니다. 가격대가 좀 높거든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자, 최근에 매수하신 데 그죠? 13,19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최근에 이제 매수하신 데 그죠?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방산하고 이게 나와 있는 조선이잖아요, 그죠? 지금 삼성중공업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오션이나 또는 뭐 HD현대 중공업이나 뭐 또는 HD 한국조선해양보다도 주가 달리기 좀 약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종목 우리가 조선주 중에서도 강한 종목이 있고요. 좀 약한 종목이 있어요. 이거 아마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조선주하고, 방산 종목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지금 시장에 대안이 없어요. 지금 시장에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적이 올해와 내년까지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가 많지 않다는 거죠. 이게 보시면은 제가 방산주 중에서 이게 하나에어로가 있잖아요. 보세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가는 거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가는 거 보시라. 이게 왜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가는 이유가요. 그냥 실적의 증가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일부에서는 방산과 조선이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안이 없습니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섹터가 많지 않아요. 이게 나와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면 여러분들 이게 방산주도 LI 넥슨도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LI 넥슨 보세요. 그 다음은 하나 시스템 주가 움직이는 보십시오. 이게 하나 시스템 주가요.
최근에 이 주가가 움직이잖아 보세요. 최근에 움직이죠. 하나 시스템도까지 있는 사람 이거는 계속 고예요.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 신고가가 나오는 주식을 팔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 조선주로 가서 여러분들 이게 하나오션 볼까요? 아마 이 하나오션이 여러분들 워낙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상승이 나왔죠. 물론 중간에 조정은 나오죠. 조정 나오면 다시 상승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오션 여러분들 하나그룹이 트럼프 수혜주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그게 하나그룹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는 하나오션 여러분들 이게 지금 시장은 대장주가 조선에서는 하나오션이 대장입니다. 이 주가가 여러분 이게 일봉 차트잖아요.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 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이거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가 HD 현대중공업만 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최근에 보시면 이제 고점 대비해서 충분한 조정을 받았죠. 이제 이거 충분히 조정 받은 거예요. 30일 이평선에서는요, 충분한 조정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지금 삼성중공업도 31선까지 지금 조정이 거의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하락하더라도 이건 가지고 계시면 되겠고 다만 주식을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좀 힘들어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더 이 고점 돌파가 저는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종목은 단기로 가져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지가 이제 1월 20일 날 들었었는데 여러분들 최소한 한 분기 2분기 정도까지 한 6월 말 정도까지 가져가는 전략 6월 말 정도 가서 이제 조선주들은 그때 가서 한번 매도하는 그런 전략 조선주의 전체적인 전략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6월 말 정도까지는 한번 가져가보는 전략. 왜냐하면 시장에 지금 주도주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주도주는 당분간은 조선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조선주를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요 실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요 실적이라고 하는 게 실적이 딱 통하는 종목이잖아요. 잘 가지고 기다려 주시고요. 저는 앞전 고점 다시 한번 더 저는 돌파가 나온다고 보고요. 이 종목은 최소한 얼마 정도까지는 한 15,000원까지는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요 정도까지 한번 가져가보는 전략입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금산 전문가님은 종목 하나 진단이 들어가면 한 서너 개씩 다른 게 또 나와요. 파생 상품처럼. 자, 하락의 마무리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고 계시고 고점 돌파 시도는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에 나온다기보단 중장기 관점 목표가 15,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뭐든지 여유 있는 시점에 들어가면 조금 사람이 너그러워지잖아요. 조금 밀려도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있죠. 올라가겠지 하는데 고점에 잡으면 조금만 하루만 이상이 어떻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훨씬 불안합니다. 이게 고점인지를 알면 딱 좋은데 그게 또 알기도 쉽지가 않죠. 네, 가요 무대 초대 손님으로 오늘 오신 거예요, 금산 전문가님께서. 아니 무슨 소리십니까? 저희는 네. 상당히 젊은 그런 프로그램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 사실 금산 전문가님 저희가 이게 시간 제한이 있어서 그렇지 한 종목 저희가 질문 드리고 얘기 들어본다고 하면 1시간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갑자기 배워야 산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커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네, 거. 그거를 굉장히 압축해서 해주시는 거니까 네. 잘 들으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되실 겁니다. 네, 훌륭한 초대 손님 모시고 있어요. 저희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초대 손님과 네. 함께 랭킹 3위를 한번 그럴까요?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위 보여주시죠. 어딘가요? 더 많이 땄어요. 네, 1999년 네. 제4회 강원도 동계 아시안 게임 우리 평창에서 했던 거고요. 네, 네. 이제 우리가 개최국인데 이제 2위를 했죠 그때. 원래 개최국은 통상 초반에는 1위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하는데 워낙에 또 센 나라가 있으니까 11개까지 땄었고요. 용평에서 그때 개최가 됐었습니다. 네. 계속 1등인가? 중국이?
뭐 중국 아니면 계속이에요? 러시아. 아, 러시아. 네, 딱 그 한 네네. 1, 2, 3위가 딱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2위를 할 때가 있고 3위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나갔는데 금메달을 알아서 다 따오는 약간 네. 이런 느낌인 거죠. 중국은 너무 머릿수가 많죠. 네, 러시아는 많죠. 너무 춥잖아. 우리보다 당연히 환경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우리가 대단한 익숙하죠. 거죠. 2등 한다는 거는. 그거 진짜 그쵸? 진짜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네. 전 세계가 아니고 아시아 내에서도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번에도 한국 태극전사들은 잘 해줬고요. 3위까지 공개를 해봤습니다. 네, 자, 2시 7분이에요, 벌써. 네. 지금 현재 구간에 가장 많이 검색하고 계시는 종목, 조금 전과 또 변화가 있나요? 네, 예쟁 바로 알려주세요. 네, 2시 구간 지나가면서 1시간 간격으로 또 시장의 관심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1위에 자리한 종목부터 순위가 바뀌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위에는 IST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IST는 반도체 장비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공모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요일에 성공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이후에는 지난해 4분기와 연간 기준 모두 흑자로 전환했다고 밝히면서 오늘장에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14% 오름세 가져가면서 다시 한번 2만 원 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로 넘어가 보면 삼익 THK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삼익 THK는 바로 전거래일에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량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이 THK가 중요한 공급업체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직전 거래일에 강하게 올랐습니다. 오늘까지도 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윗꼬리가 약간은 달렸습니다. 그럼에도 4%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14,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여전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한체코 투자 및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MOU 6건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체코 원전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또 원전 분야의 협력이 많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상황에서 협력을 다짐했다고 전해지면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28,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PIE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면서 20% 넘는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5위에는 에코프로머티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으로도 만나봤던 PNT를 비롯해서 일부 2차 전지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는 오늘까지 엿새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도 14%의 상승률 가져가면서 85,2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하나그룹주들 여전히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6위에는 하나오션 자리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금 조선주에서는 하나오션이 대장이다 이런 말씀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강보합권 움직임 가져가면서 78,000원 선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8위에는 삼양 NC캠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삼양 NC캠이 또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삼양 NC캠은 폴리머 광산 발산재에 대해서 국내 최초로 국산화를 이룬 점이 부각되면서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건데요. 최근 들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다가 이후에는 또 두 자릿수 급락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직전 거래일에도 10%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었는데요. 오늘장에는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2%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23,7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GNC 에너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장에 곧바로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도 28%의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3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86% 급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렇게 공시가 나오자마자 바로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다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도 강세가 이어지면서 17,0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하나그룹주들도 자리하고 있고요.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15위에는 HLB 자리하고 있습니다. HLB 현재 구간에도 8만 원 선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5%의 상승률 가져가면서 85,5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심택도 여전히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20% 넘는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18위로 넘어가 보면 동방메디컬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장 첫날 급등이 나왔지만 막판에는 결국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었는데요. 오늘 장에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면서 공모가 1,500원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8% 안팎의 상승률 가져가면서 공모가를 소폭 상회하는 1,700원 선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위에는 에이럭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 10%의 상승률 가져가면서 15,500원 선 수준 나타내고 있고요. 20위에 위치한 한화엔진까지도 5%의 상승률 가져가면서 25,8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1시간 간격으로 시장의 관심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방산주가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예산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발언이 나오기도 했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이 방산주의 악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뭐 정쟁이 네. 끝났다고 해서 네. 무기를 안 살까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다 좀 최신식으로 다 이용 본 김에 기회 온 김에 다 바꾸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 그러니까 들고요. 종전이 악재가 될 것 같지는 않다. 네. 무조건 종전된다고 제 것만 좋을 것 같다는 네. 아니에요. 근데 국방 예산 절감, 요거는 조금 그렇다. 얼마나 절감이 되느냐, 그리고 이유가 뭐 또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종목별로도 케이스를 네.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진짜 잘 나갔잖아요, 방산주가. 지금도 뭐 좋죠. 그러니까요. 네. 전문가님 잘 나가고 있는 K방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가 될 수 있을지를 점검 좀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이제 판단했을 때는 이제 종전이 되면 우리가 좀 그 수급적으로 보면 조금은 수급이 좀 안 좋아질 수는 있죠. 그런데 이 방산주에 여러분들 그 수주가 얼마만큼 남아 있나를 한번 잘 보세요. 수주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보통 우리가 수주 산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조선이나 방산이나 전력 같은 종목군들은요, 여러분들 뭐 이게 제약도 뭐 포함이 됩니다. 지금 이 방산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지금 수주를 얼마만큼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이게 지금 LIG 넥슨이에요. LIG 넥슨에 여러분들 제가 수주가 얼마만큼의 수주를 받아놓고 있는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가요, 여러분들 2021년도예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재무제표를 보세요. 여러분들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요. 주식하시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기분으로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요. 이게 BS를 한번 보세요. 이 밸런스 시트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BS를 보면 여러분 BS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걸 우리가 대조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차 대조표.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재무상태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재무상태표. 요 안에는, 요 BS 안에는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대차 대조표 공식이잖아요. BS의 공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차변에 자산이 들어가고, 대변에 부채와 자본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똑같은 걸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이게가 100원이면 차변이 왼쪽이고 대변이 오른쪽이니까 대차 평균의 원리. 이걸 우리가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 그 유동부채 안에 보시면요. 이게 계약부채라고 있어요. 계약부채를 보세요. 앞으로 요 계약부채를 보시면 지금 수주를 얼마만큼 수주를 받아놓는가 알 수가 있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수주가 급증하고 있습니까? 이게가 2021년도 8,700억이죠. 2022년도가 1조 3천억이에요. 2023년도에 1조 8천억이고요. 지난해 3분기까지가 3조 5천억이에요. 엄청난 수주를 받아놨어요.
한 28년도까지요. 이미 수주를 딱 받아놓은 상태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지금은 이게 부채로 잡혀 있죠. 3조 얼마냐면 5천억 정도 돼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은 이게 부채예요. 이게 지금은 계약 부채인데 나중에 자 이걸 상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잖아요. 납품하면 요 3조 5천억의 무엇으로 매출로 잡히는 거예요. 매출로. 지금은 부채로 잡혀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선수금이야 선수금. 돈을 미리 받았어. 돈을 미리 받았고 이제 상품을 이제 제공해 줘야 돼. 상품을 만들어서 주게 되면 요 3조 5천억이 지금 부채로 잡혀 있지만 이게 매출로 잡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실적이 더 좋아지잖아요. 현대로템 볼까요? 현대로템은 우리가 방산의 3대 우리가 뭐 천왕이라 그러면 LG 넥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은 현대로템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현대로템? 현대로템의 지금 수준은 얼마만큼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가 부채 항목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부채입니다. 부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시잖아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부채를 클릭하면 이게 나옵니다. 계약부채라고 나와요. 얼마 있습니까? 1조 2천억이 남아있죠. 현대로템도 지금 수주가 1조 2천억이 남아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종전이 나오더라도 물론 주가가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죠?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짧은 조정은 있으나 추가적인 상승세는 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 단기간에 좀 수익이 많이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현대로템이나 뭐 LG 넥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수익이 많이 나신 분은 한번 팔았다가 좀 기다리면 다시 한번 저는 매수 기회가 온다고 봐요. 제가 한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제가 하나 에어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세요. 주가가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고 보세요. 받고 간 거예요. 그죠?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으니 충분히 기다리면은 얼마 정도에서 한 50만 원 정도에서 재매수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좀 기다리면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오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전략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누구보다 답변을 잘해주시겠죠. 방산주에 대해서. 그럼요. 네, 저희 예. 부산 전문가님의 명쾌한 설명 저희 들어봤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많은 분들께서 오늘 1661분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오늘 또 금메달과 관련해서는, 계속 힌트가 이렇게 나가서 그런지 약간씩, 이게 참 안타까운데, 아까 하얼빈 동계 아시안 네. 게임이 30% 초반이었거든요. 네네네. 41%대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제가 페이크로 드린 걸 수도 있는데, 그걸 제가 좀 무식해가지고 잘 모르고 드린 걸 수도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 뭘 또 그렇게 얘기해요. 미안하게. 참, 말도 못하겠네.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냥 그랬던 건데. 어쨌든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가 당연히 뭐 1, 2, 3위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사실 뭐 근데 시간이 가면서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냥 후퇴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얼마나 피를 깎고 살을 그러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요 다음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파란 사막님께서 네. 대주전자재료 오늘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쪽으로 문이 많네요. 제가 요즘 네. 이게 이번 주를 거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자, 95,500원. 지금은 112,200원입니다. 오, 축하드리고요. 네, 예. 비중은 20%라서 솔찬이 들어가 있고 네. 오늘 거의 한 7% 쏩니다. 좋다. 네, 뭐 네. 되게 뭐 윗꼬리 길게 다는 것도 아니고요. 한번 레벨업 된 다음에 그 위를 더 가려고 하는 전고점 뚫어낸 오늘의 모습인데요. 네. 자,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솔찬이 수익 낼 수 있을지 한번 여쭤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님, 대주전자재료 솔찬이 수익 좀 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2차 그 전지를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2차 전지는 지금 자리에서 겁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자리에서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를 매매하실 때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몇 개의 종목을 좀 압축하는 게 좋아요. 몇 개의 종목 압축하는 게 좋다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요 대주전자재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고체 전해질 쪽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 쪽이니까 그런 이슈가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은 단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아주 길게 보는 종목이에요. 단기로 승부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다만 단기로 주가가
또 많이 오르게 되면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저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인데 지금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를 제가 보니까 얼마입니까? 95,500원에 지금 20%를 가지고 계시네. 그죠? 싸게 잡으셨네. 그죠? 95,5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요거는요, 지금 자리는 가지고 계시다 앞전 고점이 있죠. 요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세요. 이게가 대략 얼마 정도 됐냐면요. 대략 이게가 한 12만 5천 원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12만 5천 원. 또는 13만 원 정도. 이 정도 오면 한번 매도하고 다시 또 저점 매수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냥 그대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이게 나와 있는 대주전자재료 나쁘지 않고 저는 2차 전지주는 이게 나와 있는 PNT 같은 종목이 있죠. 이런 주식은 뭐 지금 자리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죠. 그 다음은 이게 나와 있는 LG학 같은 종목이 있죠. LG학 이런 거 가지고 계시는 분 흔들리지 마세요. LG학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삼성 SDI 같은 종목 있죠. 삼성 SDI 이런 종목군들 여유있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롯데 에너지 멀티리얼즈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군들이 다 자산 가치가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게 나와 있는 게 롯데 에너지 멀티리얼즈예요. 동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동박의 쓰임새가 워낙 많기 때문에 롯데 에너지 멀티리얼즈, 그 다음은 삼성 SDI, 그 다음은 LG학, 그 다음 이게 PNT, 그 다음은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은 포스코 홀딩스 같은 종목군들. 제가 대웅주는 포스코 홀딩스, 삼성 SDI, LG학은 대웅주니까 워낙 주가가 자산 가치 대비 워낙 쌉니다.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다음 개별적으로는 롯데 에너지 멀티리얼즈하고 PNT하고 대주전자재료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워낙 싸게 잡았기 때문에 얼마 정도, 요 정도 오면은 대주전자재료는 12만 원 정도, 13만 원 정도 오면요 한번 팔아주세요. 한번 팔고 다시 잡는 거예요. 제가 한번 대주전자재료에 제가 그 기업에요. 제가 한번 그 실적을 한번 봐드릴게요. 적자가 아니죠, 여러분들. 이게 대주전자재료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난해 3분기까지가 영업이익이 적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매년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금양 같은 경우는 틀리죠. 금양은 틀립니다. 이게 한번 금양 볼까요? 금양 같은 종목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금양이에요. 뭐 금양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지난해하고 2023 이렇게 적자로 전환돼 버리잖아요, 그죠? 다르다 이 말이죠. 2차 전지를 매매하시더라도 흑자가 꾸준하게 나오는 종목과 적자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종목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금양 같은 이런 종목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말 안 해요. 제가 2차 전지도 차별화가 일어날 겁니다. 2차 전지도 차별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셔서 12만원, 13만원 매도 후에 다시 한 번 더 저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 13이면은 조금 더 달리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때 팔고 나서 또 잡고 해도 되는 것이니까 좋은 그런 종목이에요. 식으로 조금 여유 있게 네.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네, 네, 대주전자재료 오늘 막방이죠? 네, 좋습니다. 예. 자, 우리 그럼 금산 전문가하고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미 1위를 다 알아버리는 랭킹. 뭘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김수경 네. 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우리 금산 전문가님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제가 다 불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네, 예. 1, 2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무 박학다식하셔요. 네. 네. 자, 1위는 올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 삿포로 동계 올림픽 때 네. 동반 1위로 16개였었고 그리고 2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자흐스탄의 나라 이름이에요. 몰랐어요. 아스타나는 그 수도 이름이고 그래요? 알마티는 약간 그런 관광도시?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잘했네, 13개. 네, 그때는 네. 또 자기네들이 열고 자기네들이 1등하는 아, 그런 것까지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동계 아시안 게임
게임 관련해가지고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뜨거움이라는 주제로 해서 살펴봤는데 시장은요? 여전히 시장은 뜨겁습니다. 뜨건데요. 아주 네, 좋은데요? 특히나 코스닥. 예. 왜 이렇게 잘 가요, 요즘에? 여기 또 외국인 가면서 수급도 계속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거래소도 잘 가는데 코스닥이 너무 잘 가니까 좀 그렇다. 그렇죠? 키 맞추지 않을까요? 그렇게 2610 나오면서 0.7%가량 플러스권으로 너무너무나 잘 달리고 있는 열기를 분출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국장 화이팅. 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정도 수익 많이 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